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8월 3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14포인트 상승한 3237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5천만 주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6708고요. 외국인이 6600 매수, 기관이 348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2300 매수한 반면 연금이 1365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 오늘 크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현대차 오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기아차도 상승세 보여줬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운수장비 좋아 보입니다. SK텔레콤 상승했고요. KB금융, 신한지주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NC소프트는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HMM 오늘 1000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기가 플러스 됐고요. 아모레퍼시픽 500원 상승 보여줬네요. 눈에 띄는 게 KT 400원 하락했고요. LG디스플레이가 또 300원 상승세 보였습니다. 금호석유 좋고요. 철강주 현대제철 오늘 크게 하락했네요. 또 눈에 띄는 것도 있나요? DB손해보험 보험주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먼저 업종지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의료정밀 상승했고요. 전기전자 상승세 보였습니다. 보험주가 괜찮고요. 은행, 그 다음에 통신주가 오늘 플러스 보여줬습니다. 의약품 소폭 많이 빠진 건 철강이네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하락한 것 같고, 운수창국 하락했는데요. 아마 대한항공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섬유의복 하락했고요. 큰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거래량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요가 크게 1억주 이렇게 나온 종목은 없고요. 가격대 보니까 2,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 힘입어 가지고 오늘 거래량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가격대를 보니 2,000원, 3,000원, 1,000원 이런 종목들이죠. 두산중공업이 오늘 1,100원 하락했죠. 아직 중공업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비가 왜 뜨죠? 정치 관련주는 아니겠죠? 이 비료인데 지금 여름에 비료가 왜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은 썩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여지네요. 네. 있는데 제가 모르는 종목들이에요. DPC니 잘 보지 않던 종목들이어서 경론까지 오늘 플러스 났네요. 오늘 농약주가 좋아 보입니다. 가벼워서 그럴까요? 그리고 시가총액 받고 업종지수 받고 다 받고요. 이제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우지수예요. 전일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장중에 찍었어요. 3,592. 장중 최고치 찍으면서 쭉 올라가다가 월초 장세 미국도 플러스 나는구나 그랬더니 밀리더라고요. 결국 밀리면서 마이너스 21선에 딱 붙으면서 끝났어요. 거래량도 감소했고요. 오늘도 월초 장세다 보니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돌파 시도는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미국도 지금 거래량이 증가되질 않아 가지고요.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21선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가 21선 위에서 머물고 있으니 다우지수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역시곡선 볼까요? 미국 다우지수 역시곡 보시니까 큰 의미는 없죠? 지금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관망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망하는 타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쭉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그래도 21선 위에 있고요. 21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거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이 정도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역시 나스닥도 오늘 한 번 더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P 지수고요. 뭐 다우랑 큰 차이가 없죠. 이건 S&P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좀 답답하긴 한데 다우랑 비슷하겠죠. 얘도 오늘 월초 장세기 때문에 한 번 더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합주가 있어요. 플러스로 끝났죠. 얘도 오늘 장중에 좀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고요. 플러스로 시작하다가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이따가 11시 반쯤. 요즘은 11시경에 바닥을 찍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11시 내지 11시 반쯤에서 매수 포인트 돌았을 때 매수 포인트 잡고 종가까지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것도 추세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또 올라가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1시가 일단 단기 저점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막판에 플러스로 이렇게 끝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일봉 차트 봐야죠. 오늘 어쨌건 긴 장대 양선이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아마 내일 반등한다면 21선까지겠죠? 3240포인트 언저리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오늘이 3237포인트니까요. 21선이 3244포인트. 네, 그 언저리까지 내일 장중 반등하다가 좀 출렁. 월초 장세 기간 투자가들, 외국인들 아마 내일까지는 뭐 장중, 오전장, 장중 매수는 나오겠으나 막판에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뭐 강한 월초 장세가 아닌 거 봤을 때는 아마도 사흘째까지는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21선에서 한번 저항받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예측을 해봅니다. 거래량이 좀 수반되지 않는 게 좀 답답하죠. 게다가 21선 저항받고 내려오는 게 어쨌건 고점이 쭉 낮아지고 있죠. 그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상승 추세는 저점이 올라가는 걸 상승 추세라고 그러고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는 걸 하락 추세라고 그래요. 그 주가가 21선 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MACD 소나가 지금 추세가 자체가 하락이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 역시계 곡선을 보니 쭉 내려가죠. 이건 반등시 매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하락하고 있고 주가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이런 모양새 PNF 이런 모양새 보여집니다. 글쎄요. 내일 좀 조정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글쎄 8월달 내지 추석 때까지 한 3100 언저리가 아니겠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뭐 그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쭉 뭐 2000까지 빠질 것 같으면 예전에 빠졌겠죠. 그런 장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지면 직점 저점 이때 3100 언저리죠. 이때 3103포인트 이때는 3109포인트 뭐 그 정도 아니겠나 싶어요. 많이 빠진다면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3% 정도예요. 오늘 제가 추석 날짜를 봤더니 아마 9월 21일인가 봐요. 9월 20일서부터 9월 20, 21일, 22일까지 아마 추석 연휴인 거 보니까 9월 어쨌건 20일 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0일 남았죠? 실제 시장이 열리는 날은 한 30여일이겠죠? 그 정도 잘 버티고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뭐 이제 와서 어떡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와서 파는 게 아니라 항상 올라갈 때 이때 파는 거고요. 지금은 팔 때 아니고요. 그냥 지켜보시 바랍니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종목별로 현금화 시키실 바라고요. 왜? 현금화 왜 시킬까요? 언젠가 추석 전에서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 줘야 되겠죠. 현금이 있어 그때 따라가겠죠. 지금과 같은 패턴이 또 반복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게 좋고요. 매수는 절대로 매수는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매수 금물 매수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현금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8월달이요. 8월달 시장 좋은 건 아마 2020년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2020년도는 우리가 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고요. 작년 8월달 살짝 좋고 계속 안 좋았군요.
역시 연발 장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는데 아마 올해는 10월부터 11월 정도가 연말 장사 아니겠나 싶어져요. 네, 10월, 11월 추석 끝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연말 장사가 10월, 11월입니다. 네. 작년도 8월달 10일경부터 고점 치고 밀렸죠. 8월 13일부터 고점 치고 밀렸네요. 이게 일반적인 8월달 장사, 연말 장사예요. 네. 8월달에 여름에 시장 좋은 게 많지 않아요. 특별한 일 없는 한. 2020년도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이런 장은 뭐 지금 장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진짜 즐길 수 있는 장이에요. 이런 시장만 온다면 얼마든지 뭐 증권장이들 지금 아마 재밌게 주식할 수 있을 겁니다.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현대차 빠지면 얼마나 빠졌겠어요. 지금 27만원에서 지금 22만 3천원, 5천원 빠졌나요? 아직 20%도 안 빠졌잖아요. 한 15% 빠진 종목이잖아요. 뭐 걱정하세요. 누차 말하지만 거의 3배 떴는데 300% 뜨고 이제 겨우 15% 20% 빠진 종목인데 빠진 것도 아니죠. 기간 조정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외국인들 힘입어 가지고 팔짝 반등했는데 21선 가지겠죠. 얘도 21선 22만 6,500원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앞으로 한 3,000원 정도 여유 이렇게 보여지네요. 글쎄요, 내일 돌파하고 뭐 22만 23만 5천원 뭐 24만 근처 간다면 좋겠으나 또 가면 또 안 팔죠?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네.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는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보니까 현대차가 자동차 업중에 전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 12번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여주더라고요. 역시 도요타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인가요? 테슬라, 도요타, 뭐 GM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현대차도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겠죠. 좋아질 걸로 봅니다. 현대차 앞으로 한 달여 추석 때까지만 잘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빠지려면 벌써 빠졌어요. 1월 달서부터 지금 7개월간 이렇게 버텨왔는데 뭐 8월 달에 푹 밀리겠습니까? 이렇게 원형 천전형인데요. 아마 지금부터는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 바닥형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 반대되는 모양이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툭 밀리가 걷진 않아요. 빠지려면 벌써 빠졌어요. 안 빠지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 현대차입니다. 쉽게 빠지겠습니까? NC소프트는 왜 어제 그제는 왜 떠가지고 결국 본색이 드러나죠? 다시 또 좀 밀리겠죠? 75만원, 80만원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질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 올라간 거 거의 다 빠졌다고 봐야죠. NC소프트. NC소프트가 저기 야구 구단 그 게임 관련주겠죠? NC소프트. 예, 코스닥에 있었는데 언제 거래소 시장으로 왔군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그래요. 반등 좀 해야죠. 얘도 거래량도 좋고 단기 바닥 쳐주고 이렇게 해줘야죠. 61선까지 내일까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양선 빵빵 나왔는데 내일까지 61선 한번 빵 한번 헤딩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로 봐서는 뭐 상승을 위한 거래량 증가 뭐 상승이라기보다는 61선까지 되돌림 한번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여기 연장으로 이렇게 한번 보이는 거 아니겠나. 일단 이건 되돌림을 현재로서 봐서는 되돌림으로 보여져요. 상승을 위한 상승이 아니라 되돌림, 무서운 되돌림으로 보여집니다. 있다면 내일 정도를 한번 팔아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집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사지 마세요. LG 디스플레이 요거 회복되려고 하나요? 얘도 뭐 이것 빠지면 크게 빠질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으나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틸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이거 깨지면 대책 없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뭉칠 것 같습니다.
워낙 회사가 좋은 회사고요. 업종이 좋고요. 얘도 빠지려면 벌써 빠져겠죠. 괜찮습니다. 현재 자체만으로는 무거워요. 네. 사지 마세요. 사는 거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잘 가고 있는데 얘는 안 가나요?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더 이상 밀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얘도 모양 자체는 무거워요. 그리고 요거는 8월달 중에도 요 가격은 못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저항선이겠죠. LG전자 뭐 물방울 물듯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나요? 긴 장대 음선 있고 까마귀 두 마리가 지금 이러고 있나요? 반등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얘도 어제도 했지만 요 거래 그 저항선 얘도 이게 저항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 정도까지 또 내려오지 않겠나? 이 정도까지 봐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14만 5천 원까지 봐야 되겠죠? 무거워지게 되면 네. 간다 한들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14만 5천 원 간다 한들 고점 대비 대략 한 18만 원에 매수했겠죠. 누차 말하자면 여기서 매수는 아닌 것 같고 18만 원 정도 고점이라 봤을 때 지금 뭐 한 14만 원, 10 이 정도 오게 되면 얘도 막 20% 안짝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네. 뭐 3배 뜨고 서너 배 뜨고 20% 빠지면은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간 조정, 쉰다, 쉬어간다,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고 뭐 큰일 났네, 빠졌네, 어쩌면 좋아요. 그럼 주식 못합니다. 그 하루 1위 1비할 정도 가지고는요 주식 못해요. 그냥 은행 가셔야죠. 채권 사든가 은행 가셔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요 저기 심장이 감정이 사라져야 돼요.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은 앉아가지고 주문 딱딱딱딱 넣어버리잖아요. 자기 단말기에서. 예전에는 저기 여직원이 딱딱딱 단말기에 앉아있거든요. 여직원한테 자기가 딱 종이 짝 적어가지고 매수 매도지에 적어가지고 여직원 갖다 줘요. 아무리 급해도 뛰어가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뛰어가지 않아요. 뛰면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거든요. 심장 박동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성을 잃어요. 항상 자기의 그 장 중에는, 장이 열리는 시간 중에는 항상 냉정함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뛰지도 않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 자극적인 걸 먹질 않아요. 물론 매니저들은 이제 햄버거 좀 주문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문하냐면요. 그 남직원, 여직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니까 여직원한테 시켜요. 네, 막내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여직원 거, 내 거 2개 시켜요. 커피랑 같이. 그쵸? 그 정도면 신분은 할 만하지 않나요? 내 것도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햄버거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쫙 살펴보고 가서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많이 먹었던 게 이제 그 회덮밥을 많이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참치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회덮밥에는 또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회덮밥이 괜찮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짜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 먹지 마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면이니까 힘도 없을 뿐더러 좀 자극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회덮밥을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뭡니까 이게? 밥알 넣고 탁탁탁. 초밥인가요? 네. 조금 오늘 오전에 실적이 좋으면 이제 초밥 조금 돈 들여 초밥 먹고 아니면 그냥 회덮밥 먹고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햄버거 좀 주문해서 먹고 진짜 오전에 이제 박 썼다 그러면 이제 김밥 사다가 김밥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주식하는 도중에는요 그 심장을 자극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냉정해야 돼요. 전화도 항상 즐겁게 받아야 되고 그래요. 네. 뭐 하다 그랬죠? KB금융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려오길 앞으로 한 8월 9월 달까지는 요 사이에서 맴돌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21선 저항받아가면서 이렇게 바닥 다지기 하면서 이런 터닝짝까지 해놓고 아마도 10월달부터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48,000원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59,800, 6만원까지 한번. 48,000원에서 6만원까지 하면 안 가겠나 싶어지네요. 네. 찬바람 불면. 뭐, 맞든 틀리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올해 상상을 해보면 내년에 또 작년에 맞았네, 틀렸네? 근데 시장은요, 반복돼요, 해마다. 반복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여름 되면 여름은 입고, 가을 되면 가을은 입고, 겨울 되면 겨울은 입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도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사야 올라가고, 사람이 팔아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을 되면 가을은 입고, 겨울 되면 겨울은 입고, 봄 되면 봄은 입고 하듯이 주식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월마다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계절, 두 계절, 한 5년 정도 시장을 겪어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근데 5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 보면 5년 내지 10년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바뀌어요. 투자자들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5년 동안의 투자자들이 싹 사라져요. 5년 전에 참여했던 새로운 투자자들, 신진 세력들이 5년 동안에 탁탁 털리고 떠나요. 그 사람들은 다시 이제 주시장 안 쳐다보죠. 아, 재수없어. 주시장 내가 다시는 투자 하나 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식에 이제 쓴맛을 못 본 사람들, 안 본 사람들이 이제 새로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년 주기, 10년 주기 그러는 거예요. 한 10년 지나면 이제 물갈이가 새도로 쫙 되죠.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시장이 열린다. 그것도 나름대로 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 주기, 10년 주기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투자층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층이 바뀌는 거죠.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돼요. 5년 후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살아남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시장을 좀 이해할 것 같은데 구자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이거 무서운 시장입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네. 타짜들이 디글디글해요. 저도요. 이론은 빠삭한데요. 저도 그 펀드 매니저 하면서 그 펀드는 많이 벌었어요. 내 거는 못 벌어요. 내 거는 힘들었어요. 내 거는 못 벌더라고요. 펀드 남의 거는 잘 벌어졌어요. 내 거는 못 벌었어요. 이상 저도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삼성전자 오우 얘 왜 이러죠? 어우 얘 왜 이러죠? 2.65% 떴는데 뭐 엄청 뜬 것처럼 대폭 뜬 것처럼 나왔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때도 이런 거 한번 있었고 이때도 이런 거 한번 있었고 이때도 이런 거 한번 있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런 거 하나 있었고 이런 거 이제 시작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얘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다행이다. 얘가 오늘 주가 지수를 혼자 이끌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네요. 2.65% 네, 크게 상승했습니다. 조금 시간은 벌었네요. 네, 8만원 깨지 않고 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HMM 얘는 이제 처마 밑에 고드름 떨어듯이 떨어지죠? 고점 비슷했는데 축 낮아지고 그렇죠? MACD, 소나 네 이제 완전 역별 상태 됐죠? 축축 내려갑니다. 뭐 반등한다면 이거는 되돌림이에요. 되돌림. 이거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어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마까지 빠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승폭이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5만원짜리라면 지금 37,600원이니까 15%, 20%, 25% 빠졌나요?
25% 빠졌죠? 25% 하락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25%면 네,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빠진 거죠. 하나솔루션 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보는데 뭐 하나솔루션은 얘기, 뭐 제목 보니까 제목에 하나솔루션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안 보죠? 제목에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뭐 어쩐다고만 뜨는 것 같던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좀 멈추나요? 얘 여기서 그 되돌림 나오면요. 되돌림 나오면 이거 반등 나오면 이것도 되돌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교육적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 진짜 나빠요. 네, 모양 진짜 나쁘고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 따지고 다시 돌아서면 괜찮겠어요. 근데 이거 4만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거 무서운 사람들 같은데 예, 며칠 전에 그거 놓은 거죠? 이게 다 이제 매도 세력이에요. 여기서 이 세력들이 역시곡선 뭐 거리량은 살짝 증가하는 것 같으나 뭐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거리량은 살짝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이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쭉 형성하는 동안에 4만원 이상에서 형성되는 동안에 거리량 쭉 감소했잖아요.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종목은 내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뭘 이러고 나서 다시 뭐 5만원 폭등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뭐. 네, 지금 요 자체만으로는 썩 좋지는 않아요. 역별 상태가 완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요 네크라인을 하향 도파했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고점 나오면 좋은 거듯이 이 신저점 나고 직전 저점 깼다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 쳐다보면 아니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좀 이때도 바닥이고 멈출 줄 알았으나 이때도 또 한 번 또 바닥을 또 확인하나요? 진짜 여기서는 멈췄으면 좋겠어요. 22만원에서 많이 빠졌어요. 올라간 거 반은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거래량 좀 증가하고 있죠? 이제 하락했다고 누군가가 아마 매집은 하는 것 같아요. 매수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될 걸로 보고 K 방역 믿고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확산 쫙 되면서 K 방역을 뭔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민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자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리지 뭐 반문화 살리겠다고 반문화 살리겠다는 명분하에 코로나 확산을 시켰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쁜 자들이죠. 네. 못된 놈들이죠. 못된 놈. 국민의 건강이 최고 아니겠어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대단한 종목이네요. 현대건설 안 빠지고. 얘 왜 이렇게 탄탄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현대건설이 이번 장에 승자 아닌가요? 이 정도면 승자죠.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으나 안 빠지는 거 봐서는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고점 하면 제대로 친 것 같고 6만원에서 딱 10% 빠진 종목이에요. 10%. 100% 상승해서 10% 빠진 종목입니다. 대단합니다. 매수는 아니고요. 요 가격 직전 저점 안 깼으면 좋겠어요. 현재도 21선 깨고 내려왔고 21선 껐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팔 수 있으면 반등 시 매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 가격대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 가격대. 요 가격 대략 한 54,000원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면 같이 줄여야죠. GS 이 정도면 그때 21선에서 잘 줄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또 하루 이틀 더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21선 툭 무너지면 줄여야 되겠죠. 항상 확인하고 파는 거예요. 확인할 걸 예상한다면 좋은 거겠죠. DL건설은 뭐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부터는 이탈했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거래량 증가해보니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되나요? 바닥은 모르는 겁니다. 역별 상태가 됐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어요. 안 좋습니다. 이제 또 중공업 봐야죠. 삼성중공업은 정진가요 아직까지? 두산중공업 아까 좀 밀렸었죠? 많이 밀리네요. 네, 올라간 거 다 뺄 모양입니다. 15,000원까지 뺄 모양입니다. 움직인 거 보니 그럴 것 같아요. 요 상투가요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찬바람 불 때까지 재수 없으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게요. 요때 요 상투도 둘, 넷, 6개월 간 거 아니겠어요? 요 상투도요? 이 상투는 연말까지 가도 6개월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32,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마세요. 이 29,000원 돌파하기 힘듭니다. 28,500원 돌파하기 힘들어요. 그냥 계속 종목만 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내년인 것 같아요. 내년. 네. 뭐 이러다가 또 미친 듯이 돌아설 수는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어쨌거나 32,000원 쉽게 이런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쳐다보니 아니 본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던 아직까지도 두산중공업 발음 잡는 사람 있나요? 현대제철 오늘 철강주가 많이 축 밀렸죠? 이때 살짝 반등 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얘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대 음선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잘 버텼어요. 이 정도에서 또 직점 접진 여기서 멈추는 주겠죠. 5만원에서 멈추는 준다고 봐야 되겠죠. 멈추기를. 근데 음선이 너무 크네요. 일단 가지고 있다면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수는 어떤 종목이든 지금 매수는 아니에요. 사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무서운 거예요. 주식을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게다가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 이건 주식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인데 주가 지수가 올라가지 않나요? 올라가죠, 전반적으로. 근데 증권사가 중간에 수수료 뜯잖아요. 꾀평 찾고 뜯어가잖아요. 자리세 뜯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은 제로섬 게임이고요. 증권사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증권사 건물 좋아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증권사 건물 난방 빵빵 떼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권사만 버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증권시장입니다. 10명이 투자해서 1명이 버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선물시장은 20명이 해가지고 1명 버는 게 선물시장이고요. 그만큼 주식이란 게 무서운 거니까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LG화학은 어제 양선, 오늘 음선 좋지 않습니다. 네. 어제 양선 그래 희망을 가졌는데 오늘 음선이 안 좋은 거죠.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 짓눌러 버렸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흑운령, 검은 구름, 맑았는데 검은 구름이 위에서 쫙 눌러버린 거죠. 흑운령, 단기 상투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80만원 가까이 더 조정받겠죠. 그래도 고점 대비 한 20% 빠진 종목이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15%, 현재는 15% 빠졌고 빠진다면 20%. 네. 가격대 300% 오른 다음에 지금 15%, 20% 빠진 종목 아니에요. 좋은 거죠, LG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은 주식입니까? 삼성 SDA 오늘도 올라간 것 같은데 소폭이 좀 올라갔죠? 20에서 또 살짝 또 돌아서고 있죠? 뭐 따라가는 거 아니고 있으면 이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치고 올라갈까요? 뭐 이 종목 사가지고는 뭐 불만 없지 않을까요? 그쵸?
신고증 내기, 혼자만 신고증 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셀트리온, 공매도 종목이죠?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깨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력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이것도 한번 했고 이것도 계속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회사라고 한 것 같은데 뉴스에도 뜨고, 셀트리온 자회사인지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부르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주도에서 뭐 그 뭐야 100명인가 50명 모여가지고 뭐 학술 세미나 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시국에 다른 회사도 아니라 제약회사가 욕을 좀 먹었죠. 하면 안 되는데. 네. 코로나가 계속 번져야 제약회사가 좋은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약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현대모비스. 네, 좀 돌아서야 되겠죠? 돌아서야 되겠죠. 예전 같으면 이거 무너지면 투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안 무너지잖아요. 무너진다 한들 요 접시를 좀 엎어놨잖아요. 접시 똑바로 놓으면 돼요. 똑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똑같이 이런 모양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게 패러다임이 변화라고 봐요. 예전과 다르다. 패러다임 변화. 저도 이 달라진 패러다임에 맞추고 있어요. 내가 맞춰야죠. 시장 보고 날 맞춰라 그럴 순 없잖아요. 내가 맞춰가야죠. 아, 이제는 주가지수 3000포인트 시대는 이런 것 같고, 대한민국 1인당 GDP 한 4만 불 시대를 앞에 두고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구나. 예전에 만 불 시대 때 주가가 아니구나. 그쵸? 5천 불 때, 만 불 때랑 다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3만 불, 4만 불인데. 그 올림픽 보니까 오늘 보니까 어젠가요? 그 3m 다이빙도 이제 세계 4위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이 뭔가 좀 확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높이뛰기도 세계 4위를 하고 대단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육상 종목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태권도만 좀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태권도 시범단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날아다니면서 빵빵빵 그 판자 깨고 막 가고 앉았는데 메달도 못 따고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 동메달 하나 따가지고 앉았고 한심하지 않나요? 그 태권도 선수 무지 많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많지 않아요? 종주국인데 태권도 저변은 가장 많을 텐데 왜 동메달 하나 따가지고 와요? 도대체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국가대표라고 한 놈들이 게임하는 거 보니까 앞발이나 삐끼뚝뚝 차더라고요. 제대로 뭐 돌려차기 한번 못하는 거 같고 옆차기 한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러면 또 너는 태권도 할 줄 아냐? 또 누가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국기원 생기기 전에 옛날 이야기 할게요. 재수없죠, 옛날 얘기하면. 국기원 생기기 전에요. 국기원은 1972년도 12월 달에 국기원이 생겼어요. 1972년도 12월 달에. 저는 그전에는 국기원 생기기 전에 뭐 했느냐? 그 태권도도 파가 여러 개 파가 있었어요. 파가. 무덕관이라는 하나의 또 태권도 파가 있었고요. 또 문무관이라고 해요. 문무관. 무덕관, 문무관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가 있었어요. 태권도 파가. 그걸 1972년도에 이제 합쳤어요. 국기원으로. 통합을 시킨 거죠. 저는 무덕관에서 했었어요. 1972년도 국기원 되기 전에 저는 무덕관에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무덕관. 그 심사 보러 갈 때 그때 용산으로 아마 검은띠 심사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무덕관 출신이에요. 무덕관 검은띠는 국기원에서도 인정을 안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군대 갔더니 또 뭐 검은띠 줄게 한 달만 연습해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따지 않았습니다. 한달하고 태권도 뭐 국기 언제 검은지 따서 뭐 하겠어요. 태권도 할 줄 압니다. 저 무덕관 출신 무덕관. 한때 좀 날아다녔죠. 현대모비스. 태권도 저 어떻게 선수를 선발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선수 선발 저 제대로 한 겁니까? 왜들 그러죠? 근데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후배들이 안 변하겠죠.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후배들이 똑같이 따라 하겠죠. 선배들도 그랬는데 하면서 그걸 못 고치는 거겠죠. 삼성물산 축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양궁 보고 좀 배워야 되겠죠. 그 도마라든가 높이뛰기라든가 그 3m 다이빙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좀 많아야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삼성물산이 왜 이렇게 자꾸 좋죠? 이거 봐서는 더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더 이상 안 속아 하고 싶은데 뭔가 지금 자꾸 따라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래 한번 네가 올라가 봐라. 그래야지. 올라가 봐. 얼마까지 가는지 두고 볼게. 삼성 SDSM 올라갈 모양이지? 올라가려면 이때 갔었어야죠. 6월 달에. 이거 8월 달에 가지고 두 달 후에 또 이거 왜 이런 일을 고통을 주고 이자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 안 속아요. SK도 참 대단합니다. 이 종목도 안 빠져요. 제일 먼저 빠졌다가 제일 먼저 돌아선 종목이 SK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남들 미적 빠질 때는 혼자 쫙 빠졌다가 반등 제일 먼저 했었어요. 상승폭이 절반 딱 빠지고요. 절반 반등해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입니다. 물 좀 마실게요. 열심히 한 건 아닌데 목이 좀 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인가요? 얘도 SDS 따라가려고 그러겠죠? 따라가겠는데요? 여기까지는 계속 가겠는데요? 20만원까지 일단 간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삼성전자 올라간 것도 이거 시그널입니까? 너무 좋아하진 않고요. 아마 월초 장세 오늘까지 내일까지 잘 가면 3일 정도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아마 조금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방금 전에 제가 제 사이트 한번 쭉 보니까요. 구독자가 698명이에요. 오늘 2명 구독 눌러주시면 700명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6월달, 5월달에 석 달 전에 500명이었더라고요. 그 5월달, 6월달, 7월달 3개월 동안에 200명 구독자가 증가했어요. 자꾸 옆에서 놀려요. 고양이나 유튜브 하려면 고양이나 유튜브 해라. 혹시 더 그 구독층이 넓을 텐데 고양이나 해라. 자꾸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제가 영상 편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고양이 유튜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옆에 제 책상 옆에 지금 2마리가 자고 있어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양이들입니다. 항상 제 책상 옆에서 자고 있어요. 대한항공 오늘 운수 참고가 좀 안 좋았죠? 운수 참고가 안 좋았는데 대한항공은 플러스가 났군요. 그러면 육상이나 해상 쪽에서 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모양새 좋지는 않은데 빨리 바닥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땅콩 좋지는 않습니다. 이때 땅콩 했는데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는 물류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라고 판단했어요. 한국 수출 7월달 수출도 지금 아마 사상 최고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수출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경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K 방역막 성공하면 되는데 그놈의 서울과 부산 그 두 놈들 요새는 보면 뭐 쩍벌 도리도리가 왜 자꾸 그 꼴통들은 편가름? 금수저, 흑수저? 없으면 불량식품 먹어라? 그 뭐 계속 인터넷 뜨더라고요. 없으면 불량식품 먹어라? 뭐 없으면 일주일에 120시간 근무해라? 미친놈 아닌가? 왜 이렇게 자꾸 차별화시키죠? 있는 자 없는 자 차별화를 자꾸 시키죠? 뭔가 이 꼴통들은 뭔가 차별화를 시키고 싶어요. 자기들은 있는 자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가 돼가지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서 부익부 빈익분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사람이 우선이고 제 제자 하나가 그 중소기업 공장에 취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장이니까 이제 자기는 사무직이고 처음에 인사하러 갔더니 사장님이 저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님들이 계시는데 인사 잘하고 잘 모셔라 그러더래요. 나 그 말 듣고 우리 그 학생한테 그 사장님 너 깍듯이 모셔라. 그 회사에서 너 충성을 다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장들이 아마 그 공장 관리 비슷한 사무직원이 들어오면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장들 하는 소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관리 잘해라, 감독 잘해라 그랬을 거예요. 네. 재수없는 놈들은. 근데 잘 모시고 인사 잘해라. 나 그래서 그 사장이 인품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사장도 그 직원한테 그만큼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 우리 학생을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챙겨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사람 일 중하게 여기는 거겠죠. 그 말 한마디 보면 그 사람의 인격, 머릿속에 든 게 나타나는 거죠. 머릿속에 그냥 빈놈이에요, 빈놈. 쩍벌 도리도리. 아는 게 없는 거죠, 아는 게. 동상, 카카오. 쪽벌하고 앉는 자체가 상대방을 무조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겸손하게 앉아야죠. 그 TV 보면 유재석이 얼마나 그 겸손하게 다리 딱 붙이고 앉아요? 네?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유재석이는. 상대방한테 배려해주면서 항상 무릎을 딱 붙이고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통신 3인방 할까요? 날 더운데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 통신 3인방 하는데 네, 도리도리 이야기 그만하겠다고요. 하여간 그 꼴통들이 자꾸 구분을 지려고 그래요. 홍꼴통 공통점 있죠. 홍꼴통 뭐 88%? 다 주면 될 걸 왜 88%를 안 줘? 그 얼마나 힘들어요. 88% 고르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짓을 해요? 에너지 낭비해가면서 월급 처먹고 그딴 짓 하고 앉았어요. 뭔가 자꾸 차별화시키고 구분하려고 그러고 이게 꼴통들의 어떤 그 사고 같아요. 더운데 두 사람 공통점 있죠. 군대 안 간 거. 예전에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결핵 간장 먹고 결핵 신용한 적도 있다고 그러고 짜강경 만들려고도 많이 했죠. 왜 그런 정보 없애냐 우리 때도 많이 있었죠. 짜강경 만들려면 신체검사 보기 전에 3일 동안 암실에서 불 꺼놓고 후라시 가지고 한쪽 눈 안 데끼고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만 계속 후라시 놓고 반짝반짝 3일간만 하면 그런 얘기도 했었고 별짓 다 했었어요. KT 아직까지 21선 우에 있죠?
아직까지는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합인가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무너지면 좀 줄여야 되겠죠? 145,000원. 네. 일단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괜찮아요. 크게 빠지진 않겠으나 여기 일단은 네크라인 같습니다. 21선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돌아왔으면 괜찮으나 못 돌아왔으면 거래량이 지금 수반되지 않으니까 요 14,500원, 14,500원이 네크라인 어떤 그 갈림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죠. 지금은 벌써 50분이 지났으니까요. 이만할까요? 혹시 또 궁금한 종목 있으면 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